안녕하십니까. 근데 오늘은 진짜 퇴근하기 전에 생존 신고 겸 잠깐 켰습니다. 진짜 잠깐. 최근에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만한 것들 답변을 해보면은 일단 파크사이드는 이게 워낙에 뭐 한다고 한 지가 막 2년 가까이 됐고 이러니까 진짜 하는 거 맞아요? 요즘 거의 만나는 분들마다 매번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사실 이미 영업을 시작을 했어요. 관계자 대상으로 그 영업을 하고 있고, 부동산 중개업소 같은데 막 자료 뿌리고 홍보하고 있고, 300세대 넘는 오피스텔이라서 그 청약홈에서 인터넷 청약이 의무인데 그걸로 분양이 다 되기가 어렵잖아요. 청약 당발 계약을 후루룩 하고 그 이후에 본격적인 이제 분양을 시작한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700개가 넘으니까 오피스텔이, 그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제 미분양인 건데, 사업 주체 입장에서는 그거를 나쁜 미분양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어차피 인터넷 청약으로 끝날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인터넷 청약으로 끝나면 오히려 사실 디벨로퍼 입장에서는 분양가를 잘못 측정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뭐 예상 못한 막 당황스러운 미분양이라기보다 이제 그렇게 되고 이제 시작을 할 것 같고, 호제스 한강 때 우리 뭐 전용 84 분양가 뭐 40몇 억 막 이러고 하니까 그때 막 논란 있고 했던 것처럼 이제 그 이상으로 좀 화제가 되지 않을까. 아예 평당 2억이 나와버리니까. 그러니까 아마 뭐 예상되는 기사 헤드라인으로는 뭐 이제는 반포다음 이곳이 2억, 아니면 뭐 오피스텔이 평당 2억 뭐 이러면서 이제 기사가 엄청 되고, 왜냐면 아예 청약홈에 전 국민 다 볼 수 있는 모집 공고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또 막 비판하는 그런 글이나 유튜브 영상 같은 것도 많고, 이런 거 청약홈에서 하지 마라, 박탈감 느낀다고. 그냥 이거는 부자들의 영역이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고 뭐 이렇게 될 것 같고, 그리고 예상되는 흐름은 관심 있는 분들이 정말 많다 보니까 이 영업을 하는 관계자들도 진짜 핫한데 이거 이러다 뭐 완판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이제 약간 일종의 호들갑 하다가 뚜껑 열었는데, 막상 이제 계약률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사업주체는 이미 예상을 하고 있는데 뚜껑 열면은 계약률 낮아. 그리고 그 상태로 천천히 팔아. 근데 그게 이제 아무리 사업주체가 이렇게 파는 걸 예상을 했다고 해도 뭐 2년 3년 걸리면 그거는 이제 너무 느린 거거든요. 요게 좀 이제 관건인 거고, 이제 막 1년 이내에 이렇게 되냐 아니면은 1년 넘어가고 이러면 이제 타이트해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청약하고 정당 계약을 할 때 뻔히 예상이 되는 게 막 계약률도 막 다 달라. 막 사람들 얘기하는 게 누구는 뭐 70% 됐다 그러고 누구는 뭐 50% 됐다 그러고 60% 됐다더라 막 이런 거 하는데, 냉정하게 이제 계약 초반에는 확실하게 50% 미만, 뭐 20% 30% 막 요 정도에서 시작하면은 그게 잘 된 정도, 뭐 요런 정도의 느낌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이게 제가 지금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프리마 호텔은 신세계가 매수해서 다행이네요. 그리고 요것도 이제 질문이 많았던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게 아만이 확정됐다고 하니까 이게 사실은 시장에서 아만 들어오면 대박이겠네 막 이런 이제 반응들이 이제 당연히 많은데,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에테론 압구정이 200억 초반 이런데 그거보다 당연히 더 비싸도 아마는 팔릴 거니까 좋겠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그거는 맞잖아요. 우리가 봐도 프리마 호텔 자리에 아만 레지던스 들어오면 거의 1등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게 근데 지금 에테르노 압구정 일반 세대, 에테르노 청담 일반 세대가 한 200억 초중반은 봐야 되는데, 200 초중반은 봐야 돼요. 살려 그러면은 뭐 240억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하고 싶은 얘기가, 거기서도 한참 비쌀 거란 말이에요. 완전 랜드마크인데다가 이제 고층 한강부 나오는 데다가 대형 레지던스니까. 근데 그러면은 뭐 2-30억 비싸게 할 건 아니니까, 이게 100억에서 150억이 비싸진다 그러면은 350억 400억인데, 이러면은 이게 제가 얘기하는 그 이슈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곱하기 해서 가는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하이엔드 공동주택이 위로 갈 수 있는 어느 정도 그 임계점이 있어.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거기를 한번 뚫으면은 이제 우르릉 쾅쾅 갈 것도 같은데, 이게 완전히 고급 단독주택, 뭐 한남동, 이태원동, 뭐 청담동 이런 데 단독주택 짓는 것과 거의 가격이 이제 근접해지면은 뭔가의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돈이 없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아만 레지던스가 예를 들면은 한 뭐 80개에서 100개 정도 분양을 한다 그러면은 350억에서 한 500억 정도 되는 게 100개 가까이 나온다 그러면은, 이러면 또 느낌이 달라요. 야, 당연히 에테르노 압구정보다 비싸도 팔리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뭐 일리 있어. 근데 거꾸로 뒤에서부터 생각을 해보면은 350억에서 뭐 한 500억짜리 되는 게 100개 가까이 풀린다 생각하면은 이게 꽤 많은 벽을 뚫고 와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정도 금액은. 그러니까 엄청나게 뽀대나는 무슨 뭐 재벌집 같은 건 아니더라도 충분히 짓고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이태원동 그런 좋은 데다가. 의외로 이게 그냥 아만 들어오니까 그냥 완판이겠네, 뭐 최단기간 완판이겠네, 이렇지 않을 것 같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근데 그렇다고 사업 주체가 그냥 에테론 압구정 일반 세대가 지금 240억 정도인데 250억에 분양할 계획으로 저렇게 지금 무리해서 가고 있진 않을 거란 말이죠. 제가 생각할 때는 요 정도 이슈가 있고, 제가 지난번에 그 편집본에서 리버사이드랑 프리마 비교할 때 프리마가 아만이 확정이 됐다고 해도 리버사이드가 최고층 이슈가 있으니까 거의 100m 가까이 높아요. 그러니까 거의
그 IFC 정도 높이가 돼요. 63빌딩보다 훨씬 높고 63빌딩이 250m인가 그런데 리버사이드가 280m가 되면 그러니까 프리마가 물론 위치 엄청 좋고 그건 맞는데 요즘 트렌드는 사실 아소포가 대박인 것만 해도 그렇고 시그니엘도 그 잠깐 엄청 핫했던 거 봐도 그렇고 약간 그런 랜드마크 이런 뽐뿌에 대한 게 옛날보다 더 많이 플러스 점수를 줘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 그거 플러스 뭐가 있냐면 제가 옛날에 리버사이드 얘기를 처음 유튜브 라방에서 얘기를 꺼낼 때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거 천장고 듣자마자 설렜다고. 천장고가 4.5m짜리가 70 몇 개가 들어오는 거니까 그 리버사이드는. 근데 프리마는 아마 아닐 거예요. 제가 볼 때. 천장고 뭐 한 3m거나 3m 초반 뭐 이럴 것 같아. 근데 천장고 4.5m에다가 280m 강남 최고 높이 그냥 압도적으로 최고 높이인 거 이게 생각보다 클 것 같다는 거예요. 저도 지도만 봤을 때는 리버사이드랑 프리마 비교하지도 않았어요. 옛날에 그 꾸준히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래서 지금도 아만 확정 프리마 vs 리버사이드 해도 의외로 모르겠어요. 진짜로. 그래서 지난 라방 때 제가 서론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아마 대부분 쉽게 그냥 프리마가 이긴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내가 볼 때는 잘 모르겠다. 진짜 이거는. 이렇게 얘기를 했던 이유가 요런 게 있었습니다. 프리마 300억 전용 74평 진행한다 해도 대지지분이 너무 적어서 에테로나 압구정은 대지지분도 40평이 넘는데 그러니까 이게 아만 확정 프리마가 무적이 아니라니까 의외로. 그러니까 지금 레미아님이 이제 아만 확정 프리마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거의 이제 처음 낸 건데 이게 지금 제 채널 댓글들 그 뭐 쇼츠니 뭐니 막 이런 거 보면은 아만 확정 프리마가 막 거의 그 무적인 것처럼 진짜 이거는 그냥 에테론 압구정보다 훨씬 비싸도 그냥 완판이지 막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 조금 나이브한 생각이야 진짜. 그게 그렇지 않아요. 당연히 다 좋다고 생각은 할 거야. 근데 이 가격 이 애매해요. 예를 들면 에테론 압구정 대비 뭐 한 50%더 좋아. 밸류가 있어. 그거는 알겠어. 근데 그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400억인 거야. 뭐 350억인 거야. 이렇게 됐을 때 그 얘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고급 공동주택이 가질 수 있는 뭔가 임계점을 뚫기가 엄청 어렵고 거기를 뚫으면 이제 후루룩 뚝딱 갈 것 같다고 했는데 근데 그러려면 그냥 원래 있던 게 거기를 뚫는 게 아니라 뭔가 새로운 엄청나게 파격적인 게 나와서 이제 뚫어줘야 되는 그런 거긴 한데 그런 차원에서는 프리마가 좀 그런 역할을 할 것 같긴 하죠. 거의 지금 1등 같긴 하니까. 그리고 제가 볼 땐 공동주택도 아니에요. 오피스텔로 나올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그 벽도 하나 있는 거야. 제가 볼 때는. 근데 물론 저는 이제 오피스텔이라고 아파트보다 오피스텔이라서 안 좋아 이런 거는 아니라고 그냥 삭법성이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지만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는 제가 시그니엘 자주 얘기했던 것처럼 어쨌든 그게 있어요. 그 불리한 점이 있어. 시장에서 읽어줄 때. 실제로 객관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별로인 게 별로 없는데 부동산 시장은 느리니까 사실 시그니엘이 최근처럼 고전하지만 않았어도 그게 많이 없어서 그 상쇄됐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22년 이럴 때 시그니엘 100평이랑 나인원남 75평이랑 아소포 77평이랑 가격이 셋 다 비슷했어요. 90억대였어. 90억대. 근데 지금 나인원남 75평은 130억이고 아소포 77평은 지금 145억이고 제일 마지막 실거래가가 호가 195억이고 근데 시그니엘 레지던스는 거의 그 정도거나 그 정도보다 조금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이가 좀 눈에 띄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5억 10억 차이가 아니라. 그러니까 당연히 시장에서는 뭐 정확한 원인은 모르겠지만 오피스텔에서 그런가 보다 뭔가 이런 식으로 지금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건데 제가 아까도 얘기한 거는 이게 시그니엘은 제가 생각할 때는 원래도 나인원 아소포 대비 약간 낮은 밸류의 롤인데 시장에서 근데 그때 당시에 워낙에 파격적이고 초랜드마크 상품이니까 초반에 오픈빨 때 좀 많이 치고 나간 게 아닐까. 그리고 오피스텔 특성상 제가 얘기했잖아요. 오히려 수요가 몰릴 땐 오기가 더 좋다고. 왜냐면은 돈만 있으면 2개 3개도 살 수 있죠 법인으로. 근데 나인원이나 아소포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차이를 정리하면 뭐냐면 똑같이 하이엔드 주거시설이라고 해도 이제 아파트와 오피스텔 차이가 아파트는 갈 때도 지금 물론 뻥뻥 가지만 오피스텔에 비하면 덜 가는 거예요. 이게 덜 가. 왜냐면은 뭐 1주택이나 무주택 그리고 현금 100억 넘는 이런 수익만 와야 되니까 덜 가. 근데 시그니엘 레지던스는 오를 것 같고 뭐 그러면은 그냥 뭐 2개 3개도 살 수 있고 뭐 법인으로 그러니까 더 가요. 그러니까 더 갈 수 있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버블이 낄 수 있죠. 근데 그랬을 때 약간의 버블이 꼈을 때 나인 아소포랑 비슷했던 거야. 근데 지금은 이제 다 같이 좀 빠졌다가 약간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도의 이 가격들이 나인 아소포 시그니엘의 서열을 보여주는 정도의 가격이지 않나. 아니면 시그니엘은 약간 이제 조금 더 눌려 있고 어쨌든 랜드마크고 가치가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는 오피스텔이면은
하면은 빠질 때 더 빠진다. 왜냐면은 애초에 이런 수요가 들어왔고 2개, 3개 살 수 있는 수요가 들어왔고 임차 수요도 그 뭐 법인세 내느니 그냥 우리 오피스텔 얻어가지고 뭐 세컨하우스 쓰고 사무실 쓰고 직원 복지로 쓰자 이렇게 얻는 수요가 들어오는 거니까. 근데 아서포 나이너는 아니잖아요. 그냥 부자의 메인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세 월세 수요도 어쨌든 이게 임대가 빠지면은 매매 가격에 영향이 있는 건데 이게 시장이 유기적이니까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